얼마 전 나사에서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신기한 실험을 하나 했었습니다.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었습니다. 3, 2, 1. 거대한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행성이 파괴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충돌로 인해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7분 정도 바뀌게 되면서 지구에 접근할 때쯤엔 기존의 궤도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지구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행성 충돌을 다루었던 영화들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근래에 나온 돈 룩업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과연 나사의 이번 충돌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지구 멸망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화와 현실 속 행성 충돌을 비교해봅니다. 일단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천체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계가 생성될 때 지구처럼 안정적인 크기와 궤도로 행성으로 발전한 천체도 있었지만 서로의 인력 때문에 부딪히면서 파괴된 천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천체의 조각들 역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들이 애스테로이드, 소행성입니다. 태양계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모여있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띠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를 애스테로이드 벨트, 우리말로는 소행성 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행성들은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 근처에서 공전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Near Earth Object, 줄여서는 NEO, 우리말로는 지구 접근 천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행성은 바로 이 지구 접근 천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구 접근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1m 크기 이상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례는 무려 1200번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있었는데요. 20m 남짓의 비교적 작은 크기의 소행성이었지만 1,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백 개의 빌딩이 파괴되면서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3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행성은 지구의 표면에 충돌하지는 않고 해발 30km 상공에서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폭발했었는데요. 지표면에 닿지 않은 소행성의 추락이 이 정도라면 실제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막강한 피해를 준 소행성의 충돌 직전까지 어떤 관측소나 천문학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영화에서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훨씬 이전에 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딥 임팩트에서는 1년 전, 돈 룩업에서는 6개월 전, 그린랜드에서는 몇 주 전에, 아마게돈에서는 18일 전에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소행성의 발견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90년대 이후 지구와 충돌한 1200여 개의 소행성 중에서 우리가 미리 발견한 소행성은 단 5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영화에서처럼 충돌 1년 전이나 몇 달 전이 아니라 단 하루 전에 발견한 것이 가장 빠른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로 접근하는 천체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레이저 센서나 우주에 설치된 특별한 장비로 소행성의 접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천체를 발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원시적입니다. 지표면의 관측소에서 동일한 지점을 시차를 달리해가면서 여러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위치가 바뀌는 이 작은 흰 점을 찾아내는 방식이죠. 지금까지 확인된 지구 접근 천체는 약 24,00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궤도를 추적해서 지구와 충돌할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룩업에서는 혜성을 발견한 주인공들이 혜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수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Why does the ephemeris keep getting lower and lower? 물론 이런 방식으로 혜성과 소행성의 궤도를 예측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단 며칠 동안의 궤적을 바탕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이후의 궤도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천체의 궤도는 평면이 아닌 3D의 입체적인 궤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2D 이미지 몇 장만으로 이렇게 궤도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추적 데이터를 정밀히 분석해야 입체 공간에서 움직이는 소행성의 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소행성의 궤도는 주변 천체의 인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행 도중에 계속 바뀌게 되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수개월, 수년 뒤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영화에서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소행성이 얼마나 커야 지구의 종말, 인류의 멸종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게돈에서 등장한 소행성은 정확한 크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텍사스 정도의 크기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How big are we talking? Sir, our best estimate is 97.6 billion. It's the size of Texas, Mr. President. 텍사스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넓은 주로 그 길이가 800km에 달합니다. 달의 지름이 3,400km 정도 되니까요. 이 소행성이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딥 임팩트에서는 그나마 좀 더 현실적입니다. 뉴욕 정도 크기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7마일, 약 12km 정도 크기고요. Comet we discovered is the size of New York City, about 7 miles long. 그린랜드에서는 14km, 돈 룩업에서는 약 5에서 10km 정도의 소행성이 등장하는데요. Clocked it in around 5 to 10 kilometers wide. About 5 to 10 kilometers wide. 과장이 조금 심했던 아마게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화에서 소행성의 크기는 10km 정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크기가 10km 내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보다 10배나 작은 1km 크기만 되더라도 대륙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 정도라고 하고요. 이보다 훨씬 작은 50m의 소행성만 하더라도 10메가톤의 TNT, 즉 히로시마 원폭의 6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 좋게도 지구로 향하고 있는 소행성을 아주 일찍 발견하고 그 궤도 역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이 소행성의 충돌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엄청난 위력의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소행성을 파괴하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 방법은 실패하게 되죠. It is my unhappy duty to report to you that the Messiah has failed. This computer-enhanced radar image from Houston shows how the detonation succeeded, however, did not destroy the comet. 행성 외부를 아무리 폭파시킨다고 해도 행성이 파괴되거나 그 궤도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Imagine a firecracker in the palm of your hand. You set it off. What happens? Burn your hand, right? You close your fist around the same firecracker and set it off.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행성의 구멍을 파고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아마게돈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 방법을 시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현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km 내외의 소행성을 내부에서 폭파시키려면 약 100기가톤의 폭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딥 임팩트처럼 소행성이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질 뿐 여전히 지구로 향하게 되죠. There are now two pieces, one 6 miles wide, the other a mile and a half. Both are still on the path towards Earth. 하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50메가톤이었습니다. 100기가톤의 폭발력은 이런 핵폭탄 2,000개가 동시에 폭발해야 합니다. 결국 현존하는 기술로는 영화에 등장하는 크기의 소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General, if you consider your target, composition, dimensions, sheer velocity, you could fire every nuke you've got at her and she'll just smile at you and keep on coming. 그래서 나사에서 실험한 방법이 행성을 파괴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련의 외부 충격으로 궤도를 조금이나마 바꿔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극대화시킨 설정이 돈 룩업에 등장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장착한 수십 개의 드론을 소행성에 착륙시켜서 얕은 깊이로 폭탄을 설치하고 일제히 폭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싱크가 어긋나면서 핵폭발의 위력이 소행성의 궤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바꾸지 못하고 마는데요. 결국 이런 방법의 관건은 소행성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빨리 조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구로 향하고 있는 소행성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일이죠. 관측소를 만들고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고 각국의 천문학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행성을 하나라도 많이 빨리 찾아내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지금 세대가 살고 있는 100년 안에 지구를 멸망시킬 대형 소행성이 지구로 오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소행성을 발견하는 것뿐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다음 세대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이륙. 유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